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29가 한국어 초급 2 복습편입니다. 1강부터 28강까지 우리가 배웠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국어 초급 2 복습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문법과 표현을 함께 복습해요. 1가부터 5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가는 서울은 지금 밤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 get을 배웠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일은 날씨가 춥겠어요.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겠어요. 뭐 눈이 오겠어요. 비가 오겠어요. 지금 좀 시간에 늦을 것 같네요. 늦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get입니다.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해서 뭐 뭐뭐네요. 뭐뭐네에다가 좀 공손한 표현으로 요를 붙여서 뭐뭐네요 또는 뭐뭐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감탄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네요. 음식이 맛있네요. 집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가에서는 호랑이에게서 용기와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뭐에게서 한테서라는 문법을 배웠어요. 이것은 뭐뭐에게서나 한테서는 어떤 행위나 감정이 시작되거나 비롯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서 저는 어머니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할머니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4과는요. 여기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신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뭐뭐는, 은, 을을 붙인다 그랬어요. 여기가 좀 내용이 많고 복잡했는데요. 뭐뭐는 현재 상황을, 뭐뭐은 과거 상황을, 뭐뭐을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이라서 결국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커피를 마시는 사람, 지금 마시고 있는 사람이 현재요. 그 다음에 검은 양복을 입은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입은 분, 이미 입고 있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은 한식이에요. 오늘 저녁에 먹을 할 때 을입니다. 미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요. 오늘 저녁에 올 손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올 할 때 그거는 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5가에서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라고 해요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라고 하다, 뭐뭐이라고 하다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뭐뭐으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요.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 무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이 물건은 뭐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한국에서는 이 물건을 어, 핸드폰이라고 해요. 할 때 뭐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6가에서 10가까지 한번 살펴봐요. 6가는 슬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했어요. 뭐뭐거나 하면은 동사나 형용사에 붙여가지고 둘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인하는 명사와 결합해서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빵이나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과에서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그래서 뭐뭐을까요를 배웠습니다. 뭐뭐을까요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가지고 미래의 상태나 결과에 대해 질문하거나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이 옷이 저에게 잘 어울릴까요? 영화가 이미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팔과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마다를 배우는데요. 어, 모든 대상이나 장소에 해당되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요. 우리 집은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문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네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그림을 그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문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는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불러요. 해서 뭐뭐 을 때를 여기서는 배우는데요. 을 때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때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불러요. 친구를 만날 때 커피를 마셔요. 집에 갈 때 버스를 타요. 심심할 때 영화를 봐요.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다음에는 십가 해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기로 했어요. 뭐뭐 기로 하다를 배웠어요. 뭐뭐 기로 하다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기나 약속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친구와 운동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뭐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술을 끊기로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11가부터 15가까지를 살펴보기로 해요. 11가 올해 뭔가 하기로 마음먹은 거 있어요? 해서 뭐뭐 기로 하다를 배웠어요. 자, 이거는 시과에서 이미 배웠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강의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뭐 하기로 하다. 자, 그 다음에 12과에서는 듣기 시험에다가 말하기 시험도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뭐뭐에다가를 배웠습니다. 뭐뭐에다가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상에다가 꽃병을 놓았어요. 가방에다가 책을 넣었어요. 짜장면에다가 볶음밥도 먹고 싶어요. 오늘은 듣기 시험에다가 말하기 시험도 있어요. 제목과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가에서는 비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랬어요. 여기도 에다가가 많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둘로 나눴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주로 에다가 뭐뭐도 아니면 에다가 뭐뭐까지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말까지 넣은 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비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랬어요. 재미에다가 감동까지 있는 정말 좋은 영화네요. 짜장면에다가 볶음밥까지 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가는 이 길은 걷기가 좋아요. 여기서는 뭐뭐 기가 좋다를 배웠어요. 뭐뭐 기가 좋다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쉽거나 편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빵과 함께 마시기가 좋아요. 이 집은 살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15가에서는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을까요? 뭐뭐 으면서를 배웠어요. 뭐뭐 으면서는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요. 친구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을까요? 네, 이거는 뭐 제목하고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6에서 20과를 살펴볼까요? 16과는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요 했어요. 뭐뭐지요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지요, 뭐 줄여서 뭐뭐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커피 맛있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기가 남산이지요? 이 드라마 재미있지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과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여행 가고 싶어요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여행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뭐뭐 음연을 배웁니다.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드라마를 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집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얘기하는 게 돈과 시간이 있으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18과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탈까요? 했어요. 뭐뭐는데 했어요. 뭐뭐는데는 상황이나 이유를 말한 뒤에 제안이나 질문 요청을 이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같이 밥을 먹을래요? 시간이 없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가 재미있어요? 집이 먼데 버스를 탈까요? 이런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가 이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했어요. 아보다 어보다 시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이럴 때는 이 책 재미있어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보다가 나왔죠. 읽어보세요. 여기 라면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요. 시간 있으면 이 앱도 사용해 봐요. 사진을 더 밝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에서는 길을 잃어버려 봤어요. 아보다 어보다는 여기서는 위에 아보다 어보다 똑같지만 여기서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봤느냐 그런 거예요. 예문으로는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제주도에 가봤어요? 뭐 이렇게요. 한국어를 배워봤어요? 한국을 방문해 봤어요? 뭐 이렇게 할 때요. 사용이 됩니다. 21과에서 25과를 살펴봐요. 21과는 오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은, 뭐뭐을 것 같아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에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 동사 형용사에서 붙어서 사용할 때 뭐뭐을 것 같아 하면은 미래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낼 때는 동사는 뭐뭐는 것 같아. 형용사는 뭐뭐은 것 같아. 이렇게 사용되고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동사에다 뭐뭐은 것 같다. 형용사는 과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고 이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를 갖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표현을 하죠. 뭐뭐 어떤 것 같다, 뭐 예뻤던 것 같다, 아름다웠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모르시면은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지민 씨는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죠. 어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거 표현이에요.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22과에서도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2과 일요일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해서 마찬가지로 또 같은 문법을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추측으로 어, 이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하면은 이거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미래도 될 수 있죠. 당연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가에서는 좀 쉬는 게 어때요? 했어요. 쉬는 게 어때요? 하면은 상대에게 부드럽게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친구들하고 영화 보는 게 어때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해서 뭐 할 때, 뭐 날씨가 어때요? 이럴 때도 쓰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짜장면 먹는 게 어때요? 뭐 이렇게요. 여행 가는 게 어때요? 회사를 옮기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24가에서는 지명이 나왔어요. 한국의 지명. 북천 한옥마을. 그래서 북천 한옥마을 산책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냈어요. 여기서도 어때요? 못 먹는 게 어때요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다뤘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가 배울게요. 25가는 디자인이 더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 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바람이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뭐면 좋겠다. 자,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일 공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내일 운동하려는데 아니면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날씨가 맑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맑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데 조금 조명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조명이 좀 더 밝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을 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색깔이 딱 마음에 들진 않아요. 색깔이 이거보다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뭐뭐면 좋겠다를 사용을 합니다. 26가에서 28가를 살펴볼까요? 26가는 25가에 이어서 뭐뭐 쓰면 좋겠다. 예쁘긴 한데 색이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로 진행이 됐고요. 27과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은 적이 있다를 배웠어요. 뭐뭐은 적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은 적이 있다 하면 경험이 있다. 뭐뭐은 적이 없다 하면 경험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인 그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본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입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28가 해가지고요. 얼마 동안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동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뭐 동안은 동사에다 붙일 때는 뭐뭐는 동안에 또는 뭐뭐는 동안에가 생략될 수 있죠. 명사에 결합할 때는 뭐뭐 동안, 뭐뭐 동안에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부하는 동안에 뭐 해요? 뭐 들어요?
뭐 음악을 들어요 그러죠. 공부하는 동안에 보통 음악을 들어요. 공부하는 동안 동사에 붙은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뭐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방학 동안 알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사에 동안을 붙인 거죠. 방학 동안 알바해요. 알바는 아르바이트를 한국 사람들이 줄여서 알바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뭐뭐 기간을 얘기할 때 1시간 동안 운동해요. 이럴 때 1시간에다 붙이는 동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초급 2 Korean for Beginners 2 클래스를 한번 1과부터 28과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초급 3 Korean for Beginners 3 이 코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2 Korean for Beginners 2를 모두 마쳤어요. 28강까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져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스페셜 에피소드 찜질방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이제 다음 시리즈 Korean for Beginners 3 초급 3입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문법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함께 배워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